자, 지금 챕터 7하고 말이죠. 챕터 8에서 다루는 게 다항식에서의 인수분해라든가 곱셈 공식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인수분해라는 거 저번 시간에 얘기했었지만 출제되는 것은 2차 방정식 또는 2차 함수, 2차 부등식을 풀기 위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식 같은 경우에 인수분해는 자연계가 아닌 이상, 즉 수투를 하지 않는 이상 필요가 없더라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4번 문제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자, 14번 풀을 때는 말이죠. 지금 수원의 내용이다 보니까 수원의 내용이 들어가서 문제를 푸른다 하더라도 그냥 가슴으로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열 AN에 대하여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었을 때 다음을 만족할 때 A20의 값을 구하라가 바로 문제입니다. 지금 주어진 건 지금 N항과 N항까지 합. N항이 바로 뭡니까? AN이고 N항까지 합이 바로 뭡니까? SN이네요. 이렇게 AN과 SN이 함께 들어간 점화식을 지금 푸시오라는 겁니다. 그러면 수학능력 시험에 점화식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암기해서 푸는 문제, 그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없습니다. 물론 작년 수능에 말이죠. 개차 수열의 점화식 공식 문제가 출제됐었어요. 그래서 공식을 암기해서 푸는 학생들 좋습니다. 하지만 출제자의 출제 의도는 첫 번째 항의 값을 주어진 게 정수로 주어졌어요. 그를 통해 가지고 두 번째 항을 추론하고 세 번째 항을 구해서 즉 n번째 항을 추론하라는 의도입니다. 공식적으로 암기하는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n항과 n 플러스 1항 같이 들어있는 문제 풀기 위해서는 주어진 식을 일단 뭐예요? n항에 관한 식으로 만든 다음에 거기서 추론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내시오라는 겁니다. 그때 지금 SN으로부터 AN을 구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내용을 잠깐 보는 겁니다. 자, 일단 SN이란 뭡니까? SN이란 A1 플러스 A2 플러스 해서 어디까지? AN, n항까지 합이 SN이죠? SN-는 뭡니까? 1항부터 몇 항까지? n-1항까지 합입니다. 플러스 AN-. 그래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지금 뺐어요. 빼니까 지금 우변에는 뭐만 남습니까? AN만 남겠네요. 좌변에는 뭐만 남는다고요? SN-SN-1의 값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n항까지 합에다가 n-1항까지 합을 빼버리면 맨 마지막 남는 항 n항만 남겠네요. 이거 지금 수일에서 다루는 굉장히 기본적 개념입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졌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의 제곱이 이거라고 그랬어요. 항도 있죠? 합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뭐로 바꾸라고요? 항으로 바꾸시라고요. 그러면 Sn 플러스 1은 뭡니까? 1항부터 몇 항까지? n 플러스 1항까지 합이네요. 거기서 1항부터 몇 항까지? n 마이너스 1항까지 합을 뺐으니까 남는 거는 몇 번째 항? n번째 항하고 n 플러스 1번째 항만 남겠네요. 다시 말해서 요거의 값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an 플러스 a의 n 플러스 1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주어진 식은 어떻게 주어진 거냐면 an 플러스 a, 여기 an 플러스랄까요? an 플러스 1 플러스 an의 뭐예요? 제곱의 값이 4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4다. 이렇게 점화식이 주어진 거라고요. 그랬을 때 요 다음 단계에서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게 뭘 구하느냐면 20번째 항을 구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어떻게 넘어가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이런 점화식을 갖다가 공식적으로 암기한 학생들은 없습니다. 암기시킬 이유도 없는 것이고. 하지만 여기서 이제 뭡니까? 10가에서 나온 지금 곱셈 공식을 지금 적용할 수 있느냐 하는 거네요. 즉 이거 좌변을 전개하니까 뭐가 됩니까? an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2배의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an의 제곱인데 이게 넘어오지 않습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배의 an 플러스 1 an 이퀄 4다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 부분이 플러스였는데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전체적으로 뭐가 되는 겁니까? a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n 플러스 1 an 플러스 an의 제곱 되니까 이 부분이 뭐가 되는 거예요?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뭐예요? 전체 제곱 이퀄 보다 4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느냐 하는 게 지금 10가에서 배웠던 인수분해 공식과 곱셈 공식을 이용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 공식을 암기하지 못한 학생들 없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실전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실전적 사용은 수원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그 실전적 사용 능력을 갖다 배양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제곱이 4니까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값은 뭡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근데 주어진 조건이 이 수열은 1항, 2항, 3항, 4항을 갈수록 크기가 뭡니까? 커진답니다. 그러니까는 높은 항에서 그 전항을 뺐을 때 값은 뭐가 돼야 돼? 항상 양수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의 값은 뭐다? 2다가 되겠네요. 이거는 항에서 전항을 뺀 값이 일정한 상수가 되고 있으니까 무슨 수열?
등차 수열이 나타내네요. 그리고 이가 바로 뭡니까? 공차가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뭐가 되고 1이 되고 두 번째 항은 뭐가 되고 3이 되고 세 번째 항은 뭐가 되고 5 이렇게 나가겠네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하고자는 20번째 항은 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의 공식을 외우셔야 되네요. 초항 플러스 공차의 항수 빼기 1이다 해서 값을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말이죠.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일단 뭡니까? 합으로부터 항을 구할 수 있는 개념이 있느냐. 이것을 갖다가 합으로부터 항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10가에서 얘를 이런 형태로 표시할 수 있느냐는 거 10가의 내용이었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등차수열을 나타낸다. 그래서 등차수열을 일반항 공식으로 풀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아주 굉장히 뭐예요? 기본적인 내용들만입니다. 이런 기본적 내용들 갖다가 뭐예요? 융합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지금 10가나 10나의 기본적 내용 일부는 필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일부의 내용은 말이죠. 사실 수원을 하면서도 수업 시간에 충분히 가르치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한번 전반적으로 10가 10나를 쫙 한번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계시긴 하지만은 말이죠. 포인트를 10가 10나 위주로만 두지 마시고 어떻게 하냐면 10가 나의 내용들을 수원과 수투에 어떻게 해야 돼요? 융합 적용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 게 낫지 않겠냐 생각해요. 그래서 10가와 10나 문제만 따로 풀지 마시고 그것이 수원과 연결돼서 어떤 형태로 나왔는지 그런 스타일로 문제를 갖다가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인수분해를 볼 것 같으면 자, 1번 같은 인수분해 사실 할 필요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이거 없습니다. 이런 거 할 필요 없고 사실 이런 것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완전 제곱식을 넣어서 이거 완전 제곱식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3번 형태 정도 2차식의 인수분해 정도만 하실 줄 알면은 문제될 거는 없더라라는 겁니다. 진짜 미친 척하고 한번 해봅시다. 웃지 말고 이 새끼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이래요. 곱해서 6이고 더해서 마이너스 5인 놈을 찾아야 되죠? 누구하고 누구예요?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 3입니까? 어우, 많이 하시네요. 어떻게 인수분해더라? x 마이너스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쵸? 네, 여기서 일로 넘어가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은 공부 좀 하십시오. 공부 좀 하십시오. 그래서 이 정도의 인수분해만 하실 수 있으면 되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이제 9번. 나머지 정리. 9번에 대해서는 좀 설명할 게 많습니다. 챕터 9에서는. 자, 챕터 9를 보도록 합시다. 자, 등식은 크게 뭐로 나눠졌다 그랬어요? 항등식과 방정식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죠? 크게 항등식에는 어떤 종류들이 있느냐? 크게 4종류를 설명했었어요. 저번 시간에. 그 중에서 이 단원에서 다루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정식의 나눗셈입니다. 일단 정식의 나눗셈은 대표적인 항등식입니다. 이유는 가령 예를 들어서 정식이 아니라 숫자였다 하더라도 153 있다 칩시다. 153을 5로 나눴대요. 그럼 몫이 30이 있겠죠? 나머지가 3이 있겠네요. 우변을 다시 풀어에 치면 153 아닙니까? 135 나옵니까? 127 나옵니까? 아니죠. 항상 나눗셈은 좌변과 우변이 뭐합니까? 똑같습니다. 무슨 식이에요? 항등식이라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의 나눗셈 이 또한 뭐라고요? 항등식이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정식의 나눗셈에서 높은 차수로 나눈 것까지는 필요 없고 기본적으로 1차식으로 나눴을 때 값을 수식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x 3승 마이너스 x제곱을 할까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9가 있는데 얘를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눴으니까 뭔가 몫이 있겠죠? 그 몫을 구하는 건 아니니까 몫을 hx라고 놓읍시다. 그리고 나머지를 구하랬는데 1차로 나누면 나머지는 뭡니까? 상수항입니다. 나머지는 뭐다? a다. 이렇게 해서 수식화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제 풀으셔야 되는데 이 a를 구하기 위해서 풀으셔야 되는데 이렇게 항등식, 정식의 나눗셈 항등식이니까 항등식을 푸는 기본적인 방법은 개수비교, 양변이 똑같아야 되니까 2창은 2창끼리 같다, 1창은 1창끼리 같다, 상수항, 상수항끼리 같다 이런 개수비교를 하는 방법과 두 번째, 어차피 등호가 성립하니까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겠네요. 우리가 구하는 게 a입니다. 미지수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으니까 식이 몇 개 있으면 된다? 하나만 있으면 된다고요. 식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x에다 뭐 어떤 값을 집어넣어도 상관이 없는데 5를 집어넣었어요. 문제는 5를 집어넣어도 등호는 여전히 성립합니다. 반면에
5를 집어넣으면 여기 뭐가 나옵니까? 4 곱하기 H, 4 곱하기 H5가 나온다고요. 이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계산할 수가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미지의 정식이 없어질 수 있는 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없어지게 만들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요? 0 되는 수를 집어넣어 줘야만이 얘가 없어지겠네요. 그래서 수치 대입을 할 때는 이런 미지의 정식이 없어질 수 있는 수, 그 앞에 값이 0 되는 수를 집어넣어서 우리가 식 하나 만들면 되겠네요. 자, 이 식을 갖다 우리가 fx에다 놓을까요? 그러면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자고요? 1을 집어넣자고요. 그럼 뭐가 됩니까? f1은 1-5 플러스 9가 되고 이건 0 됐죠. a가 돼서 결국 나머지 a는 뭐가 됐더라? 5가 됐더라를 구할 수 있겠네요. 이게 바로 뭡니까? f1이더라고요. 자, 하나만 더 해볼까요? x 3승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7x 플러스 3을 x 플러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x 플러스일 때 몫이 있겠죠? 몫을 kx라고 놓을까요? 나머지 여전히 뭡니까? 상수항이 되겠네요. 그 나머지를 갖다가 뭐예요? a라고 놓으면 a를 구하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이 식을 갖다가 우리가 gx라고 놓을까요? 그러면 미지수 a 하나 있으니까 식 하나만 만들면 되는데 어떤 수를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미지의 정식이 뭐예요? 없어질 수 있는 수. 여기가 뭐 되는 수? 0 되는 수를 집어넣으셔야겠는데요. 그래서 x 대신에 얼마? 마이너스 2. 그러니까는 g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4 플러스 3 이퀄 a다 해서 a를 계산하실 수 있겠네요. 이러고 봤더니 보세요. 나머지가 바로 뭡니까? g 마이너스예요. 나머지가 바로 뭡니까? f1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 일반화시키면 어떤 식 fx가 있는데 어떤 식 fx를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했어요.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누니까 몫이 있겠죠? 몫을 tx로 놓을까요? 나머지를 a라고 놓을까요? 이 a가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인데 a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이 지금 항등식이니까 뭐 했어요? 수치 대입했어요. 어떤 값을 집어넣었어요? 미지의 정식이 없어질 수 있는 얘가 뭐 되는 수? 0 되는 수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뭐가 됩니까? 여기가 F알파가 되고 우변은 뭐가 됩니까? A가 되네요. A가 바로 뭐예요?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 갖다가 기계적으로 암기하다시피 하네요. 뭐라고요?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 뭐라고요? F알파라고요.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 뭐라고요? F알파라고요. X 마이너스 알파로 나눈 나머지 얼마라고요? F알파라고요. 자, 이거는 어떤 정식을 몇 차씩? 1차식으로 나눴을 때를 다룬 겁니다. 어떤 정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 구하는 거는 실질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는 문제집이라든가 아니면은 대성이라든가 종로, 중앙 같은 문제집 거기서 모의고사를 볼 때는 출제될 가능성이 뭐하고요? 있더라고요. 수능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사실 안 하고 넘어가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만약에 안 해놓으면은 모의고사를 본다든가 시험 자기가 문제집을 풀을 때 못 풀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와, 씨발. 쉽까? 쉽나? 깊이 있게 하겠구나. 막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되는데 걔네들이 포인트를 잘못 맞춘 거라고.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다 보니까 수원이나 수투의 내용을 신경을 많이 써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거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거든. 그러다 보니까는 손쉽게 10과 10나의 내용, 출제될 범위를 넘어선 내용을 막 집어넣어가지고 문제를 갖다가 난이도를 높이는 작업을 하게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책들을 가능한 보지 말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책들을 안 보려고 하다 보면 볼 책들이 별로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는데 지금 설명하는 부분은 이해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번에 x 3승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9를 이번에는 1차식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몇 차식으로? 2차식으로 나눌 때 나머지입니다. 이거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그랬어요. 자, 2차로 나눴으니까 뭔가 몫이 있겠죠? 몫을 tx로 놓을까요? 나머지는 2차식보다 뭐입니까? 작아야 되니까 몇 차? 1차 이하. 나머지를 뭐로 놓자고요? ax 플러스 b로 놓자. 이렇게 수식화 시킬 수 있느냐가 관건인 거라고요. 이렇게 수식화만 시켜놨으면 정식에 나눴습니까? 이 식 무슨 식이고? 항등식이고. 미지수가 a와 b 두 개 있으니까 식을 몇 개 만들면 돼요? 2개만 만들면 됩니다. 2개를 만드는데 요것의 값이 없어지려면 여기가 뭐 되는 수? 0이 되는 수를 집어넣으셔야겠네요. 그때 요걸 0이 되는 수 인수분해하니까 뭐가 된다고요? x-3 이렇게 생겼지 않습니까? x 대신에 얼마를 집어넣어서? 2. 그래서 식을 하나 만들 것이고 또 x 대신에 얼마? 3을 집어넣어서 식을 만드시면 되겠네요.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8 플러스 8 마이너스 6 플러스 9가 되고
2를 집어넣으면 0 되죠? 여기가 뭐가 됩니까? 2A 플러스 B다 해서 미지수 A, B 두 개씩 하나가 나왔을 것이고 3을 집어넣었더니 이번에 뭐가 됩니까? 27 플러스 C8 마이너스 9 플러스 9 이퀄 얼마입니까? 3A 플러스 B다 해서 또 식 하나 나와서 미지수 스몰 A, B, 스몰 B 두 개, 식 두 개, 연립방정식을 통해서 A, B를 구하면 그게 바로 뭐더라? 나머지더라라고요. 미친 척해도 여기까지만 하십시오. 이 새끼가 여기까지 안 하고 선생님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게 아니고 가령 뭐 어떤 fx가 있는데 뭐가 있는데 얘를 갖다가 x 3승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라. 이거는 말이죠. 완전히 미친 짓입니다. 복소수를 이용해서 푼다든가 이런 거 이용해서 하는 것은 절대 나오지 않으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따라하세요. 나머지 정리란 어떤 n차식의 다항식을 1차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구하는 겁니다. 어떤 n차식의 다항식을 1차식의 x-알파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바로 뭐라고요? f알파라는 거. 뭐라고? f알파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정리를 배웠으니까 자, 나머지 정리로부터 배운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서 뭐예요, 지금? 인수 정리를 배우게 됩니다. 자, 보세요. 나머지 정리를 통해 가지고 뭘 배우게 된다고요? 인수 정리를 배우게 된다고요. 자, 인수 정리란 뭐냐면 3차 이상의 고차식을 인수분해하는 방법을 인수 정리라고 합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x 3승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x 1 마이너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랬습니다. x 3승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랬어요. 지금 나형 학생들은 알 필요 없습니다. 가형 학생들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얘를 인수분해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인수분해할 것이냐. 이런 3차 이상의 고차식을 인수분해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나머지 정리에서 배웠던 내용을 이용하는 겁니다. 즉, 이 식을 fx로 놓고 이 x에다가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그 값이 뭐가 되는 수? 전체 값이 0 되는 수를 찾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는 숫자를 아무 숫자나 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여기다 x에다 집어넣을 수 있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 뭐라고요? 최고차항의 개수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집어넣어서 0이 되는 수를 찾는 겁니다. 선생님, 왜 이런 수를 집어넣는데요? 물어볼래? 예. 대답해라 해줄까? 예. 대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갖다가 궁금해하는 것 자체가 수학능력 시험에 덕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요. 시험에 나올 걸 궁금해하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면 제가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1학년들은 내신에서 필요하니까. 하지만 우리한테는 지금 내신에서 필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왜 그런지 알 필요 없고 이런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는 것은 1이나 마이너스 1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1을 집어넣었더니 1 마이너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1에서 뭐가 되겠어요? 0 되고 있네요. 그 말은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졌다는 얘기네요. 여기는 어떤 인수가 들어있다는 얘기입니까? x 마이너스 1이라는 인수가 들어있더라고요. 3차식이니까 1차 인수 하나 찾았으니까 나머지 2차가 되겠죠? 그 2차를 찾는 방법이 바로 정식을 나누게 하는 방법인데 좀 더 나누기를 갖다 간단하게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조립제법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지금 다시 이제 뭘 설명하는 거예요? 조립제법을 설명합니다. 자, 조립제법이란 뭐냐면 요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만약에 조립제법을 모르면 그냥 나누게 하시면 돼요. 조립제법 모르면 그냥 나누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다 뭐가 되고? x 3승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뒤에 3승, 2승, 1승 상수항 그 x들만 안 쓰시면 돼요. 숫자만 쓰고. 걔를 뭐로 나누라고 여기서 지금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 거 아닙니까? x 마이너스 1로 나누니까 여기다가 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숫자 쓰시고 그냥 나누게 하시면 돼요. 여기다 뭘 쓰면 돼요? 1 마이너스 1. 그럼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4, 3. 여기다 뭘 쓰고? 마이너스 4. 그럼 여기 뭐예요? 마이너스 4 플러스 4. 위에서 아래씩 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좀 계산을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막 드네. 이거 왜 이러지?
뭐 어디 잘못 썼어? 뭐 내가 좀 숫자를 잘못 썼나? x 3승 마이너스 5x 프로 3x 마이너스 1. 1? 어? 지금 뭐로 나누는 거다 지금? x 마이너스 1로 나누는데 1 마이너스 1. 잠깐만. 1 마이너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1. 바보 새끼 아니야? 이거 0이 아니잖아 지금. 1 마이너스 5 플러스 3 마이너스 0이 아니잖아. 아, 지금 여기서 얘기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라고 이거 얼마야 지금? 여기 얼마가 되면 돼? 플러스 1이 돼야 되네? 플러스 1이면 0이네? 죄송합니다. 여기가 뭐예요? 플러스 1이었었어요. 그 여기가 뭐예요? 이렇게 생겼겠죠? 더하기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뭘 쓰면 최종적으로 마이너스 1 쓰니까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 나 빼면 뭐 제로 이렇게 생겼죠? 모양새가 보기가 좋아, 나빠? 나쁘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 좀 더 모양새 좋게 계산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고요? 조리제법이라고 합니다. 조리제법 모르면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 초등학교 배웠던 대로. 알았습니까? 선생님 정확하게 좀 써주세요. 그러면 정확하게 쓰고 싶으면 이걸 갖다 1이라고 쓰지 말고 뭐로 쓰고? x 3승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고 쓰시면 돼요. 이걸 뭐로 쓰고? x 마이너스 1. 여기 뭐가 됩니까? x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 이렇게. 근데 귀찮으니까 숫자만 쓴 겁니다. 그래서 더 간편하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조리제법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조리제법 어떻게 쓰는 거냐? 개수를 먼저 쓰는 겁니다. 뭐예요? 1, 마이너스 5, 3, 1. 그리고 얘는 이렇게 위로 하지 않습니까? 밑으로 찍 끊는다고요. 그런 다음 여기다 뭘 써주는 거냐면 x-1로 나누는 나머지니까 x-1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x를 써주는 거예요. x-1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x가 얼마입니까? 1. 여기다 뭘 써주라고요? 1. 그 다음 얘가 밑으로 그대로 내려오는 겁니다. 얼마야? 1. 그 다음 얘하고 얘를 곱한 걸 여기다 써주는 거 얼마야? 1. 두 개를 더한 거 밑으로 써주는 거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얘하고 얘를 곱한 걸 써주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 얼마요? 마이너스 1. 곱한 거 써주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 제로 1 생각했죠? 그 다음에 이걸 여러분이 해석만 하시면 됩니다. 요 x 3승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을 뭐로 나누면?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몫이 얼마라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걸 조리제법이라고 하고 조리제법과 나머지 정리를 이용해가지고 어떤 3차 이상의 고차식을 인수분해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인수정리라고 말합니다. 나영 학생들 듣다가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없던 일로 하십시오. 안 들은 거로 하세요. 가영 학생들은 연습을 좀 해보고 싶죠? 여기서 연습하지 마시고 어디서 합니까? 수투에서 방정식, 부등식 시간에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지금 뭐냐면 인수정리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런 인수정리, 나머지 정리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출제했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이 문제만 하더라도 보세요. 이 문제만 하더라도 구닥다리 문제입니다. 2006학년도 6월 평가원 문제예요. 그러니까 7차 들어서 두 번째에 나왔었던 문제입니다. 근데 지금 7차 들어서 지금 몇 번째로 들어가고 있어요? 네 번째로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7차 들어와서 문제들이 뭐냐면 계속 10과 10나 내용이 뭡니까? 적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10과 10나 내용이 계속 적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향후에 올해 평가원 문제나 수학력 시험에도 이런 스타일의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용상 어렵지 않으니까 이 정도는 우리가 풀 수 있도록 연습하시는 겁니다. 자,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을 이거로 나눈 나머지랍니다. 자, fx가 뭔데요? 2의 n승 x제곱 플러스 3의 n승 x 플러스 1인데 얘를 뭐로 나눴대요? x-1로 나눴대요. 뭔가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있는 나머지를 뭐라고 했대요? an이라고 놨답니다. 그 나머지 an을 구하시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머지 정식 시간에 배웠었죠? 어떤 정식을 뭐로 나눴어요? x-1로 나눈 나머지니까 x 대신에 뭐를 집어넣어요? 2를 집어넣어서 항등식을 통해서 얘를 계산하시라고요. 2를 집어넣으니까 f1이 되고 x에다 1 넣은 겁니다. n하고는 상관이 없겠죠? 뭐가 됩니까? 여기가 2n승 플러스 3의 n승 플러스 1 이퀄 뭐다? an이다 해서 지금 an을 계산했습니다. 요만큼이 지금 10가에 나왔었던 나머지 정리의 내용이더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f2, x에다 2를 집어넣겠네요. 2를 집어넣으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는 4 곱하기 2의 n승 플러스 2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1이 되고 그게 바로 x-1로 나올 때 나머지 뭐가 되더라고요? bn이 됐더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문제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고 있을 때 bn분의 an이에요. bn이 바로 뭡니까? 4 곱하기 2의 n승 플러스 2 곱하기 3의 n승 플러스 1분의 2의 n승 플러스 3의 n승 플러스 1. 요걸 계산하는 거죠. 요 계산은 이제 뭡니까? 수원에서, 즉 극한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수열역한에서 가장 기본적인 극한 계산입니다.
요 정도 계산을 모르는 학생은요, 진짜 수원이 취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수원에서 극한이 문제가 나오면 일단 L자 밑에 있는 놈을 봅니다. L자 밑에 뭐라고 써있어요? N. 극한에서 변수는 N이 변수입니다. 그럼 그 다음에 하실 일은 뭐냐면 분자 분모에서 N이 어디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N이 어디 있어요? 밑에 있지 않고 지수에 있네요. 바로 지수함수의 극한입니다. 이런 지수함수의 극한을 풀기 위해서는 밑이 가장 큰 놈으로 분자 분모를 나누셔야 되네요. 얘는 밑이 얼마인데? 3. 얘는 밑이 얼마예요? 2. 전문용어로 이런 애들을 족밥이라고 일컫습니다. 극한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합니다. 얘도 극한에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마찬가지로 얘도 미치지를 못하고 얘도 미치지를 못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2 곱하기 3의 n승분의 3의 n승의 값을 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해서 극한 값이 얼마가 됐더라? 2분의 1이 됐더라 라는 거예요. 자, 절대로 여러분들은 말이죠.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는 절대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나머지 정리 정도만 기억하셔도 수학능력 시험에 충분히 대비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말이죠.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풀 수 있는데 이건 동생이 물어보는 거에 대비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어요. 뭐라고요? 지금 고등학교 올라가는 동생이 형아야 이것 좀 풀어줘 그러는데 야 이 새끼야 이런 거 수능에 안 나와. 그러니까 알 필요 없어. 이런 순 없지 않습니까? 자, 먼저 이거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좌변은 x에 관한 0승, 1승, 2승, x에 관한 거듭제곱의 꼴인데 그걸 갖다가 우변은 x-1에 관한 0승, x-1의 1승, x-1의 2승으로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좌변이 x에 대한 x진법이었다면 우변은 뭡니까? x-1진법인 꼴이라고요. 일종의 진법 변환입니다. 그래서 지금 진법을 갖다가 진법 문제는 5진법을 10진법으로 바꾸든가 8진법을 6진법으로 바꾼다든가 이렇게 진법 변화는 항상 좌변 고변이 똑같은 항등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은 뭡니까? 일단 항등식입니다. 그래서 미지수가 A와 B와 C 3개 있으니까 식이 몇 개 있으면 돼요? 3개 있으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개수 비교로 풀어볼까요? 개수 비교를 풀면 좌변이 뭐가 됩니까?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고 우변도 정리하셔야 되죠? 우변 정리하면 뭐가 됩니까? ax제곱 마이너스 2ax에다가 bx 더하니까 뭐가 되면 플러스에 마이너스 2a 플러스 b의 x가 되고 상수항이 얼마입니까? a고 두 번째 놈의 상수항은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c다. 이렇게 전개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항등식, 그러니까 좌변 고변이 똑같으니까 좌변의 2차의 개수가 우변의 2차의 개수와 같아야 되고 좌변의 1차의 개수가 우변의 1차의 개수와 같아야 되고 좌변의 상수항이 우변의 상수항과 같다 해서 지금 식 3개를 만들어내서 푼 거에 지금 개수 비교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단점은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방법은 뭡니까? 지금 두 번째 방법은 수치 대입으로 풀어보겠어요. 가능한 한 미지수가 없어질 수 있는 수를 집어넣는 겁니다. 지금 x-1 같은 놈 별로 좋은 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놈 없애십시오. 맨 처음에 x에다 뭘 넣으라고요? 1 넣으라고요. x에다 1 넣으니까 좌변은 뭐가 됩니까? 3 플러스 2 플러스 1이고 우변은 뭐가 돼요? c다 해서 식이 하나 나오겠네요. 그 다음에는 x 대신에 뭘 넣을까요? 0 같은 거 넣으면 계산하기 편하겠죠? x 대신 0 넣으면 좌변은 뭐가 됩니까? 1이고 우변은 0을 넣으니까 여기 뭐가 돼요? 마이너스의 제곱이니까 1이죠. 그럼 뭐가 됩니까? a가 되고 그 다음 0 넣으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c다 해서 식 하나 나오겠네요. 세 번째는 x에다 뭘 넣을까요? 아무거나 넣어도 좋으세요. 늘었더니 이 새끼 1000 넣었어요. 1000. 1000 넣어도 됩니까? 되죠. 되게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 대신에 어떤 거? 한 2 정도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x에다 2 넣으면 4, 3, 12 플러스 4 플러스 1이고 2 넣으니까는 뭐가 됩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해서 미지수 3개, 식 3개가 되겠네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방법은 이게 아니고 이제 뭐예요? 동생이 물어봤을 때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지만 이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는 지금 진법 문제다. 그러니까 좌변이 x진법인데 우변을 x-1진법으로 바꾸는 꼴이니까 한모의 공식을 이용해서 즉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풀면 좋다 해서 설명을 하라는 겁니다. 조리제법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자, 좌변은 3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얘를 갖다 일단 뭐로 나눈 거예요? x-1로 나누시는 겁니다. x-1로 나누려면 여기다가 x-1 이퀄 제로를 만족하는 값을 쓰라고 그랬죠? 조리제법을 하는 거 이거 3 내려오죠? 1, 3 여기다 쓰면 돼? 여기 얼마입니까? 5 여기다 쓰면 돼? 이거 얼마? 6 이렇게 생겼겠네? 얘를 다시 또 뭐로 나누는 겁니까? x-1을 한 번 더 나누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3이죠? 여기 3이네요? 여기 얼마입니까? 8 이렇게 생겼네. 최종적으로 얘를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 바로 뭡니까 지금? 얘하고 얘 3은 x, 이게 지금 x-1입니다. 3은 x-1이 몇 개? 2개가 곱해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해석하면
이거 뭐가 되는 거예요? 3 곱하기 x-1의 제곱이라고요. 파란테는 누구만? x-1이 하나가 곱해진 거라고요. 플러스 8 곱하기 얼마입니까? x-. 플러스 6한테는 x- 곱해진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플러스 6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이게 A고 B고 C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값을 A 플러스 B 플러스 합은 얼마가 됐더라 지금? 17이 됐더라. 이 조립제법을 이용한 한모의 공식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한테는 필요하지만 수험생인 우리한테 필요가 없더라고요. 심심풀이를 한번 해봤어요. 아니 매일 지금 진도를 나가는데 우리가 하루에 몇 개씩 나가기로 했다고? 2개씩을 나가기로 했는데 제 얘기를 2개씩을 나가는데 시간이 남는단 말이에요. 뭐 좀 때우기도 좀 때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저 욕할 거 아니에요. 시벌럼 돈은 받아 처먹고 있는 새끼가 말이야. 가르치는 것도 욕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간 좀 때우고 있는 겁니다. 자, 2번. 다항식을 이거로 나누면 이거 나머지 같았대요.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는 x 대신에 뭐 집어넣은 거라고요? 마이너스 2. x 대신에 마이너스 2보니까 뭡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게 x 플러스 1로 나눈 나머지입니다. 이게 x-1로 나눈 나머지가 같대요. x-1로 나눈 나머지는 x 대신에 뭘 집어넣으라고요? 나눈 거 이퀄 제로인데 x 대신에 얼마 집어넣으라고요? 1. 1 집어넣으니까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 3 플러스 k 마이너스 두 개가 어떻더라? 같다 하면 k에 관한 1차식으로서 k를 계산할 수 있겠네요.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자, 3번 문제는 조금 아까 했던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다시 한번 자기가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여기까지 끝나고 이제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넘어가게 됩니다. 자,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 이 파트에서는 말이죠. 제가 설명할 게 좀 많습니다. 일단 책 34페이지를 피도록 하세요. 자, 책 34페이지 피셨습니까? 첫 번째, 다항식에서 약수와 배수에 대한 기본적 설명이 돼 있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두 번째, 약수의 개수와 총합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하고 싶은 게 약수의 개수와 총합입니다. 약수의 개수와 총합은 어디서 필요하냐면 등비수열 파트에서 필요돼요. 등비수열 파트에서 필요되니까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자, 어떤 수 A가 있어요. 그럼 어떤 수 A에 양의 약수는 몇 개인지 또 양의 약수의 총합은 몇 개인지를 구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일단 그 수를 소인수분해 하시는 겁니다. 소인수라는 건 뭐예요? 소인수라는 것은 소인수분해라는 것은 그 수를 구성하고 그 수를 서로 다른 소수들의 곱으로 표시하는 것을 소인수분해라고 말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12가 있죠? 12를 어떤 소수들의 곱으로 표현해 보세요. 12는 뭐가 됩니까? 2가 몇 개 있고 2개 있고 3이 하나가 있겠죠? 이렇게 표현하는 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소인수분해라고 하죠. 그래서 어떤 A라는 정식에 최대 공약수가 A라는 정식에 양의 약수가 몇 개인지 양의 약수의 총합이 얼마인지 궁금하면 일단 얘를 소인수분해 하시는 겁니다. 소인수분해 했더니 A의 알파승, B의 베타승, C의 감마승, A, B, C는 서로 다른 소수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소인수분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를 통해 가지고 말이죠. A의 양의 약수가 모두 몇 개인지 또 그들의 합이 얼마인지 구해보는 겁니다. 자, A의 알파승은 분명히 라지 A의 약수지. 네. 대답 좀 해줘. 약수지. 예. 그럼 A의 알파승의 약수들은 전부 다 라지 A의 약수네? 예. A의 알파승의 약수가 누구 있어요? A의 0승. 또 누구 있어요? A의 1승. 누구 있어요? A의 알파승. 이들 전부 다 A의 알파승의 약수입니다. A의 알파 플러스 1도 A의 알파승의 약수인가? 아니요. 아닌가?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약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전부 다 뭐예요? 라지 A의 약수들입니다. 네. 자, 요번에 B의 베타승을 본 겁니다. B의 베타승의 약수도 누구 있어요? B 0승, B의 1승, 땡땡땡땡, B의 베타승. 마찬가지 C도 보면 C의 0승, C의 1승, 땡땡땡땡, C의 감마승. 이렇게 생각했네요? 그러면 이거 분명히 A의 양의 약수예요. 이것들도 A의 양의 약수고 이것들도 A의 양의 약수니까 다들 그들의 곱도 뭐라고요? A의 양의 약수들이라고요. 그럼 이 식을 전개시켜 나오는 놈들은 전부 다 뭐라고요? 라지 A의 양의 약수들입니다. 근데 그들 중엔 절대 같은 놈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걸 전개시켜 나오는 항의 개수가 바로 양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그리고 이 값 자체가 바로 양의 약수의 총합이더라고요. 이게 바로 뭐라고요? 양의 약수의 총합입니다. 이거를 전개하면 항이 몇 개 나오느냐? 여기에 지금 항이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알파하고 얘까지 하니까 몇 개 있어요, 항이? 알파 플러스 1개만큼 있죠, 항이? 여기 항이 몇 개 있어요? 베타 플러스 1개만큼 있고. 여기 항이 몇 개 있어요? 감마 플러스 1개만큼. 이게 바로 뭐라고요? 양의 약수의 뭐가 된다고요?
개수가 될 것이더라는 겁니다. 이게 양의 약수의 개수고 양의 약수의 총합이에요. 자, 우리가 심시풀이 한번 해볼까요? 자, 뭐로 할까요? 좋습니다. 12로 합시다. 12에 양의 약수의 개수와 양의 약수의 총합을 구하랬어요. 그랬더니 이 새끼가 좋습니다. 선생님 12는요. 1, 2, 3, 4, 그 다음에 6, 12.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있습니다. 6개 있어요. 양의 약수 몇 개 있대요? 6개 있대요. 그들의 합은요. 12가 더하면 18이죠. 이건 22예요. 25, 26, 27, 28입니다. 할 수 있어요. 숫자가 이제 뭐 하면? 커지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숫자가 커지면 이런 방식 할 수가 없죠. 이런 방식대로 하는 겁니다. 일단 뭐 하라고요? 소인수분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의 지수. 그게 알파죠? 지수에다 얼마 넣으라고요? 1.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2 플러스 1. 곱하 이거의 지수. 얼마입니까? 1. 거기다 얼마 더하라고요? 1. 1 플러스 1. 그래서 몇 개? 6개. 양의 X 개수가 6개 있더라고요. 양의 X의 총합은 뭐라고요? 2의 몇 승부터 시작해서 0승, 2의 몇 승? 1승, 2의 몇 승? 2승까지 가고 3의 0승 플러스 3의 1승 이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시험에는 이제 어떻게 나올 수 있을 것이냐. 시험에 나오는 것들 내신에서 나오는 시험입니다. 내신에서 나오는 시험. 내신에서 나오는 시험. 수능에서는 이제 그런 거 안 내죠. 왜? 너무나 알려져 있어요. 눈에 띄어요. 책에 보면 다 나와 있고 정석 보면 연습 문제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안 냅니다. 근데 이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가령 문제를 4번에 2의 10승 곱하기 3의 7승 2의 10승 곱하기 3의 7승에 양의 약수 중 6의 배수는 몇 개야? 그냥 양의 약수의 개수와 또 양의 약수의 총합이 아니고 이거의 양의 약수 중 6의 배수는 모두 몇 개며 6의 배수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주어진 거예요. 이해해? 예. 이해해? 예. 대가리 좀 쓰면서 하는 거예요. 예. 6이 뭔데? 6이 뭐니까 씨벌러면 1 더하기 5래. 죽인다. 6이 뭔데? 2 곱하기 3. 그러니까 6의 배수가 되려면 일단 최소한 2는 몇 개?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요. 3도 몇 개? 하나는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의 약수 중 2의 10승의 약수이면서 동시에 뭐예요? 6이 포함하고 있는 2를 최소 하나는 뭐 해야 돼요? 가져야 되겠네요. 예. 이해가? 예. 그러니까 2의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경우 2의 입장은 2가 안 들어가면 돼야 안 돼. 2가 안 들어가면 6의 배수가 될 수가 없습니까? 2는 무조건 하나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여기가 2의 1승부터 출발할 수 있겠네. 2의 1승, 2의 2승 해서 땡땡땡땡 어디까지? 2의 몇 승? 10승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요. 마찬가지로 3 또한 마찬가지죠? 그냥 3 몇 승? 1승, 3의 2승 땡땡땡 해서 3의 몇 승까지? 7승까지. 이게 바로 양의 약수의 총합이 될 거라고요. 여기에 있는 개수가 바로 양의 약수 개수가 되겠네요. 자, 여기 전개하면 여기 항에 몇 개 있어요? 10개. 항에 몇 개 있어요? 7개. 토탈 몇 개? 70개만큼 양이 나오죠. 즉 이거의 양의 약수 중 6의 배수는 모두 몇 개 있다고요? 70개가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어디서 출제될 수 있다고요? 등비수열의 합 문제에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사실 이런 정도 수능에 사실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면 약수와 배수의 개념을 이용해서 즉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개념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데 그걸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이렇게 낸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냈더니 이제 문제가 뭐 한 겁니까? 학생들이 풀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최대공약수와 최소공배수의 성질이 굉장히 복잡하고 우리가 사전에 따로 공부해야만 아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학생들은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취약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보는 겁니다. 수원 시간에 설명하겠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세요. 이 문제는 전형적인 스타일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문제를 6차 수능에서도 여러 번 나왔었어요. 뭐냐면 어떤 새로운 함수나 새로운 수열을 규약을 하는데 숫자나 말로 써주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림으로 그려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숫자로나 말로 써진 경우 많죠. fx는 뭐뭐를 뭐뭐뭐뭐로 모호한 것을 fn이라고 정의 내리자. 합답형 문제도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되는 스타일인데 그거를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그림으로써 그려준 거라고요. 그러니까 학생들한테는 더더욱이나 이해가 잘 안 될 소지가 있어요. 그러나 기출문제를 분석해보면 수능에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한 서너 번 나왔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예요.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는 겁니다. 두 자연수 m과 n의 최대 공약수를 p, m과 n의 최대공약수를 p. 아, 땡골뱅이 두 개 밑에 새끼가 바로 뭐라고? 최대 공약수구나. 최소공배수, 땡골뱅이 위에 새끼가 바로 뭐라고요? 최소공배수다라는 표현을 갖다가 그림을 이렇게 쓴 거라고요. 그랬을 때 따따따따
2와 12와 F가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룰 때 2와 F를 구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지금 일단 수원의 내용은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세 수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면 가운데 항을 뭐한 것이? 제곱한 것이. 양쪽을 뭐한 것 같다? 곱한 것과 같다. 이게 바로 뭐에 나온 내용입니까? 지금 수원에 나오는 등비수열 파트 내용입니다. 그 등비수열만큼 요만큼 사용된 거예요. 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요거 하나만을 본다면 이게 무슨 내용이야? 요거 하나만을 본다면 무슨 내용이야? 아니, 그러니까 수원 2와 12와 F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룬다. 그러면 가운데 항의 제곱은 양쪽 곱과 같다. 이게 지금 수원의 내용이야. 여기까지 만들어내는 게 지금 등비수열, 등비중앙의 내용이죠? 그럼 최종적으로 이걸 만족과 2와 F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걸 만족과 2와 F를 푸는 내용은 무슨 문제야? 부정방정식입니다. 왜? 미지수가 2와 F 몇 개 있고 2개 있고 식은 몇 개 있어요? 하나밖에 없죠. 이 식을 만족과 순수상 몇 개 있어요? 무진장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요것만 내용하는 건 부정방정식인데 그러다 보면 답이 여러 개 쌍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조건이 있을 거라 그 조건을 맞춰가지고 답이 될 수 없는 놈들을 뭐 합니까?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그 일종의 부정방정식의 문제들입니다. 자, 일단 여기서 하라는 대로 우리가 지금 요 식은 요것만을 이용한 것이지 최종약수의 최소공배수를 갖는 그 그림을 이용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림까지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잘 보세요. 1 써서 여기까지 이해합니까? 1, 4, 1 이거 이해해요? 1과 4와의 최종약수 1이지? 1과 4의 최종배수는 얼마가 돼야 돼? 4. 그러니까 C에 들어갈 말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4가 들어가야 되네요. 잘 봐. 그러면 4하고 D하고의 최종약수가 4네? 그 말은 D가 4의 배수란 얘기네. 이거 생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자, 다시 4하고 뭐하고의 최종약수가 4래요. D는 4의 배수가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요? 4K라고 놉시다. 그럼 F에 들어갈 말은 뭡니까? 4와 4K의 배수가 들어가야 되네요. 4와 4K 배수가 뭐가 돼야 돼? 4와 4K 최종 배수가 누가 돼야 돼? 4K. 4와 4K의 최종 배수가 누가 돼야 된다고? 4K. 이거의 배수이면 동시에 이거의 배수인 게 바로 최종 배수죠? 그러니까 이거와 이거의 최종 배수가 뭡니까? 여기 들어갈 말이 4K. 여기 들어갈 말은 4K입니다. 잘 보세요. 그런데 12와 4K의 최대 공약수가 4가 된 거지? 12는 뭡니까? 4, 3, 12 아닙니까? 12한테는 누가 있다고요? 3이 있는데 얘하고 최종약수가 4가 됐단 말은 4K는 절대로 뭐가 아니라고요? 3의 배수가 아니란 얘기네요. 이게 문제에서 포인트였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통해서 K는 3의 배수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해낼 수 있느냐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이 부분도 1111, 113 여기가 이 3, 1이니까 여기 뭐가 돼야 돼요? 3. 이거와 이거 최종수가 3이니까 여기 뭐가 돼야 됩니까? 3t. 그럼 3t와 3과의 최종배수 여기 뭐가 됩니까? 3t. 근데 3t와 12와의 최대 공약수가 3이었다는 말은 12는 3, 4, 12 아닙니까? 12는 2의 배수죠? 좌변은 2의 배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로부터 뭐예요? t는 2의 배수가 뭐예요? 아니다. k는 뭐라고요? 3의 배수가 아니다. 이렇게 생겨내요. 자, 그래서 만들어진 세수가 하나가 이거고 또 하나가 이거고 또 하나 이거야. 그러니까는 3t. 그리고 그 다음 가운데 놈이 누구야? 12. 가운데 여기가 뭡니까? 4k가 차례대로 뭘 이루겠다고요? 등비수열을 이룬다라고 문제에서 다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세수가 차례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니까 가운데 항을 뭐 한 것이? 제곱한 것이. 양쪽을 곱한 것과 같네요? 곱하니까 뭡니까? 3t 곱하기 4k. 요까지가 지금 수원의 내용이었었어요. 요 다음에 풀어나가는 내용이 바로 뭡니까? 바로 부정방정식 형태가 돼야 되겠네요. 자, 양변일단 12는 나니까 12는 뭡니까? t 곱하기 k 이렇게 생각했네? 원래 미지수가 tk 몇 개인데? 2개인데 식은 몇 개밖에 없으니까. 부정방정식이죠? 답이 여러 쌍 나올 수 있지만 그 전에 아까 여기서 약수와 배수를 이용해서 일단 뭐가 아님을 알았어요? t가 뭐의 배수가 아니다? 2의 배수. k가 뭐가 아니다?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요. 잘 봐! 여기서. 우변에 TK야? 좌변에 10이야? 근데 K가 뭐가 아니라고? 3의 배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좌변은 분명히 뭡니까? 3의 배수죠? 다시. K가 분명히 3의 배수가 아니죠? 근데 좌변은 3의 배수죠? 그 우변도 뭐가 돼야 돼? 3의 배수가 돼야 되네? 그러면 K는 3의 배수가 아니니까 누가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T가 3의 배수가 돼야 돼요. T는 분명 2의 배수가 아니죠? 근데 좌변은 2의 배수죠? 그러니까 우변은 누가 2의 배수가 돼야 돼요? K가 2의 배수가 돼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 만족하는 T는 뭐가 되고 3. K는 뭐가 된다? K는 뭐가 된다? 4. 이렇게 생각했네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t가 3이니까 집어넣습니까? 이거 얼마고? 9. 이걸 말하고요. 16이었다고요. 이 문제만 하더라도 말이죠. 이 문제만 하더라도 사실 10과 10가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자, 10가의 내용이 얼마나 들어간다 한번 볼까요? 실질적인 수원의 내용은 뭐밖에 없어요, 지금? 세수가 차례대로 등비수를 이루면 가운데 항을 뭐한 것이 제곱한 것은 양쪽을 곱한 것과 같다. 등비수열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초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나머지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는 뭐예요, 지금? 부정방정식이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말이죠. 9월 평가원 모의고사에 썼어요? 그냥. 그리고 그 해에 뭐가 나왔었다고요? 그 해 수능에서, 바로 수능 30번에서 부정방정식 정수 조건을 이용하는 문제가 이항정리를 이용해서 출제가 됐었다고요. 부정방정식 문제가. 그러니까 이 수학능력 시험 문제들 볼 것 같으면 말이죠.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하고 그해 수능 문제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높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작년에서는 말이죠. 작년에는 평가원 모의고사 문제들에서 10과 10나 내용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수능 때는 10과 10나 내용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 6월달하고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보겠죠? 6월하고 9월을 봤는데 미친 척하고 6월하고 9월에 10가나의 내용이 많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럼 뭐 해야 돼? 조심해야죠. 그러면은 10과 10나를 갖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느 정도 공부하는 거라고요? 지금 이만큼. 이거보다 더 공부하는 거. 그거 미친 짓입니다. 지금 이만큼. 10가나 내용이 별로 안 나왔어요. 그러면 수능에도 나올 소지가 거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6월달하고 9월달 평가원 모의고사를 갖다 잘 분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최종학수 최종에서 이걸 썼었고, 그 다음에 다시 34페이지 밑에 SJR이라고 써 있는 부분 보세요. 자, 이해 배수. 어떤 놈들이 이해 배수다? 어떤 놈들이? 짝수들이 전부 다 이해 배수죠? 아니면은 연속한 두 수의 곱이 이해 배수입니다. 왜냐? 보세요. 자, 정수를 표시하는 방법은 정수래요. 정수 중에서 이해 배수를 표시하는 방법이에요. 뭐라고 씁니까? 우리가 이해 배수는 2K다 이렇게 써주면 되죠. 이해 배수가 아닌 경우는 뭐라고 써주면 됩니까? 2K 플러스 이렇게 쓰시면 되네요. 다시 말해서 2K와 2K 플러스 1을 이용해서 모든 정수를 표시할 수 있다고요. 모든 정수는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지든가 2로 나눴을 때 나누어 떨어진 거 플러스 1 두 가지로 표시할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속된 두 수가 있으면 그 중에 한 놈에 적어도 한 놈은 뭐가 되고 2K가 되고 둘 중에 한 놈은 뭡니까? 2K 플러스다 보니까 연속된 두 수의 곱은 필이 뭐라고요? 2의 배수라고요. 둘 중에 한 놈은 필이 누구고? 2K고 하나는 2K 플러스 1일 거 아닙니까? 연속된 두 수의 곱은 뭡니까? 2의 배수입니다. 자,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어떤 정수를 표시하는데 요번은 3으로 나눠서 표시하는 겁니다. 모든 정수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없든 3으로 나눌 때 나눠 떨어지든가 아니면 뭡니까?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놈이든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가 된다고? 2인 놈. 셋 중에 한 놈이 되겠네 적어도. 그냥? 이거 말고 또 있습니까? 선생님 3으로 나눴을 때요. 빼기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다 있으면 이런 거죠. 3으로 나누면은 나머지 이런 거네요. 이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항상 나머지 쓸 때 여기를 뭐로 써줘야 돼요? 플러스로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수는 3으로 나누면 나누어 떨어지든가 나머지가 1이든가 나머지가 2든가 셋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이 내용을 이용하면 연속된 세수의 곱이에요. 연속된 세수의 곱. 연속된 세수에는 필이 셋 중에 한 새끼는 누굽니까? 3의 배수입니다. 그렇죠? 연속된 세수는 이렇게 보면 연속된 두 수죠? 여기는 필이 뭐가 있어요? 2의 배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연속된 세수의 곱은 필이 뭡니까? 6의 배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알아주시면 되겠네요. Understand? 그리고 거기에 뭐 나와 있는 말 많죠? 세수의 합이 자릿수의 합이 3배수면 3배수가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자, 3258이 있어요. 3258 3의 배수입니까? 대답 좀 해봐. 3258 3의 배수입니까? 3의 배수죠? 이게 3의 배수냐 아니지 어떻게 한다고요? 3과 2와 5하고 8도 하니까 얼마입니까? 28입니까? 얼마야? 18입니까? 18, 36, 18. 18 분의 3의 배수지?
그럼 3의 배수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이거 다 있으면 뭡니까? 3 곱하기 얼마입니까? 1000 플러스 2 곱하기 얼마예요? 100 플러스 5 곱하기 10 플러스 8이고 이거는 다 있으면 3 곱하기 1000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999 플러스 1로 쓸 수 있네요. 이건 뭐예요? 2 곱하기 100은 뭐로 쓸 수 있어요? 99 플러스 1로 쓸 수 있죠? 플러스 5, 10은 뭘 쓸 수 있어요? 9 플러스 1 플러스 8 이렇게 쓸 수 있겠네요? 그러면 요거 분명히 3의 배수네? 999가 있으니까 요거 분명히 3의 배수네? 99가 있으니까 요것도 분명히 3의 배수네? 9가 있으니까 나머지인 뭐예요? 3 뭐예요? 2 뭐예요? 5 8 요것만 3의 배수가 되면 그 앞에 뭐가 돼? 3의 배수였으니까 3의 배수 플러스 3의 배수에서 3의 배수가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릿수의 합이 뭐가 되면 3의 배수가 되면 전체는 뭐더라? 3의 배수더라고요. 이런 내용은 어디서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수능에 출제한다면 어디서 출제될 수 있을까요? 확률에서 출제될 수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따지는 데서 출제될 수 있다고요. 어떤 수가 9의 배수임을 확인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9의 배수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거 9의 배수입니까? 9의 배수죠. 이거 9의 배수입니까? 9의 배수, 9의 배수입니까? 얘만 9의 배수가 되면 9의 배수가 되겠네요. 즉, 자릿수의 합이 뭐가 되면 9의 배수가 되면은 9의 배수가 되더라고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그 수가 4의 배수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야, 3258 4의 배수니? 4의 배수니? 3258을 다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있죠? 3200 플러스 58이네요. 3200은 뭡니까? 32 곱하기 100인데 100은 뭐가 돼요? 4 곱하기 25지 않습니까? 그냐? 100의 배수는 무조건 4의 배수입니다. 그러니까 100의 배수를 제외한 나머지 뭐예요? 58이 4의 배수가 되면 전체는 뭐가 된다고? 4의 배수가 될 거라고요. 그리고 58이 4의 배수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4의 배수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뒤에 두 자리가 뭐가 되면 4의 배수가 되면 전체적으로 뭐가 된다고요? 4의 배수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냥 야 5의 배수는 바보 아닌 이상 알지? 맨 끝자가 뭐 자야? 0자든가 5자면 5의 배수네. 이해해? 6의 배수는 뭐라고요? 연속된 세수의 곱은 6의 배수인데 어떤 그 수 자체가 6의 배수인가 알으려면 일단 걔가 뭐가 돼야 돼요? 3의 배수이면 그리고 동시에 뭐가 되면 짝수면 6의 배수가 되겠네요? 딸의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야. 그런데 끝자가 뭐로 끝났다고요? 짝수로 끝났어. 짝수로 끝났으니까 2의 배수야. 자릿수의 합이 3의 배수면 3의 배수야. 3의 배수며 동시에 2의 배수니까 뭐가 된다고요? 6의 배수가 될 거라고요. 그만해. 뭐라고? 그만해. 알았어? 선생님 7의 배수는요? 8의 배수는요? 씨발놈 그러면 1253의 배수도 확인할까? 수능에 나오지 않는 거 확인하지 말고 야 이 새끼야 졸고 있어 이 새끼야. 저 새끼가 저게. 자 그래서 지금 거기까지 한번 살펴봤고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있는 오늘 또 비례식까지 나가면 진짜 여러분 욕할 거 아닙니까? 진도 왜 이렇게 빨리 나가냐고? 자 1번이나 문제를 한번 봅시다. 보자. 요거와 요거의 최대 공약수가 x-1이래. 딸의 최대 공약수란 말 한번 볼까? 일단 공약수이면서 가장 큰 새끼가 최대 공약수야. 공이 뭔데? 공 이런 건가? 이런 거? 이걸 말하는 거야? 아니면 공통이다라는 걸 말하는 거야? 공통. 이거와 이거의 공통된 약수이면서 가장 크다 하는 게 최대 공약수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x-는 당연히 이거에 뭡니까? 약수가 되겠네요. 그러면 얘가 x-의 배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x-로 나누어 떨어져야 되네요. 뭐를 이용하라는 겁니까? 나머지 정리. 여기는 얘를 x-1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는 거니까 x 대신에 2를 집어넣은 값인 4-6 플러스 a의 값 이거 얼마다? 제로 돼서 식을 만들 수 있겠네요. 여기에도 누가 있어요? x-1이라는 인수가 있죠? 얘는 x-1로 나누면 나눠 떨어지네요. 나머지 정리 다시 x 대신에 뭘 집어넣은 값? 2 집어넣은 값이 뭡니까? 4 플러스 b-는 뭐다? 제로 돼서 식이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이 정도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 정리 내용. 그 다음에 2번은요. 퀴즈예요. 퀴즈. 네 자리 정수 9, 4, 뭐 5가 있다. 네모에 뭐 올리면 3의 배수가 되는가 물어봤습니다. 일단 9, 4, 네모 5에 3의 배수가 되려면 자릿수의 합이 3배수면 3배수죠. 9 더하기 4 더하기 5 이거 얼마야 지금? 18이네? 그냥? 요 새끼 3개의 자릿수의 합이 일단 3배수지. 그 네모에 들어갈 말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3배수가 들어야 그들 더한 것도 3배수 되는 거지. 들어갈 수 있는 새끼 누구 있어요? 0은 8 하나? 3, 이 새끼 지금 3, 6 그러고 있어요. 뭐 지금 3, 6, 9 게임할 일 있어? 3, 6 들어갔단 말은 그 다음에
9는 쓰지만 전인 0을 쓴다는 거 안 쓴다는 거예요. 빼먹은 겁니다. 경우의 수에서 이런 거 연습 많이 하거든요. 확률하기 위해서. 그때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그 들어갈 말이 뭡니까? 0, 3, 6, 9 이런 거 들어가야 되네? 그냐? 이런 것들 문제 3에서 된다고요? 어떤 숫자를 넣으면 9의 배수가 되냐 물어봤어요. 뭐라고? 어떤 숫자를 넣으면 9의 배수가 되냐 물어봤어요. 9의 배수가 되려면 자릿수압이 뭐가 된다고요? 9의 배수가 된다고요. 이거 9, 4, 5 하니까 9, 4, 5는 9의 배수 맞죠? 들어갈 수 있는 수 뭐밖에 없다? 9. 0하고 9. 아우 죄송합니다. 저도 9라고 했네요. 0하고 9 두 가지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3번. 120의 양의학수의 개수와 양의학수 총합을 구하랬어요. 120 뭐 하시라고요? 소인수분해 하셔가지고 지수에다가 1 더한 것을 곱한 게 양의학수의 개수가 될 것이고 뭐 0승부터 해서 몇 승까지의 곱의 합의 곱 이게 바로 양의학수의 총합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봅시다. 자, 120. 120 일단 뭐 해야 돼? 소인수분 해야지. 소인수분해 하면 뭐야? 2의 3승 곱하기 3의 1승 곱하기 5의 몇 승? 1승. 이래 생겼겠네요? 그냥. 그러니까 양의 약수의 개수는 지수에다가 얼마 더한다고? 1. 곱하기 지수에다 얼마 더한다고? 1. 곱하기 지수에다 얼마 더한다고? 1. 이게 양의 약수의 개수입니다. 양의 약수의 총합은 뭐라고요? 2의 몇 승? 0승. 2의 몇 승? 1승. 2의 2승. 2의 3승 곱하기 3의 0승. 3의 1승 곱하기 5의 0승. 5의 1승. 이게 양의 약수의 총합이 되겠네요. 그쵸? 아까도 얘기했었지만 120의 양의 약수 중 4의 배수는 모두 몇 개니? 이런 거 시험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런 거는 문제집에나 나오고 수능에서는 이 정도의 개념을 갖다가 이용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진짜 오늘 진도 많이 나갔으니까 그만 나가도록 합시다. 몇 분이야 지금? 많이 나갔네요. 그만합시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